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 재산 분할이야말로 쉽게 합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 작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되니까 네. 도대체 재산 분할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렇게 이지혜 씨처럼 사시는 부부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벌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만 누군가 계속해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조금 역할을 공평하게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월급에 얼마를 내서 생활비에 쓰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같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모은 공동재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나누자 하는 게 이제 재산 분할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재산을 두고 이거를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전에 산 주식이 결혼 후에 올라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거 분할해야 됩니까? 재산의 발생 시점, 재산의 형성 시점은 결혼 전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결혼 이후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정말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발생은 특유재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재산으로 되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요. 혼인기간이 짧으면 특유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은 부공동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있었던 사례가 뭐냐면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분양 계약이 당첨이 됐는데 그 계약 시점과 중간에 중도금을 계속 넣은 시점이 결혼 전후가 달라질 경우에 이거를 부공동재산을 넣을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시세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결혼 전에 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암호화폐도 가능한가요? 암호화폐 요새 핫합니다. 예. 네, 암호화폐의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그 암호화폐를 산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을 해보면 공동생활 중에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렇게 암호화폐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 가사노동, 육아노동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 분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 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팔았으면 팔았다는 증거를 내놔라. 손해가 났으면 손해가 났다는 증거를 내놔라 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조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재산분할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게 미국에서 통계를 보니까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한 2,000조 정도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암호화폐 하나 정도는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안 나오신대요.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지하 경제로 들어가서 추적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문제이지 분할 대상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암보험 같은 것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온 암보험인데 이걸 재산 분할해야 되느냐.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사고로 발생된 보험금 이거는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들어가는데 그동안 부어온 적립식 보험금, 저축성 보험금 이런 것들은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이 보험을 지금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재산 분할에 넣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보험금을 다 불입해줬다. 그러면은 그게 재산 분할 대상에 또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자, 그중에서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땅? 땅? 네. 복권. 복권. 딩동댕. 진짜? 네. 역시 로또 진행자시니까. 그러시구나. 네. 제가 이거는 방송 나갈 때 질문을 참 많이 받는 건데요. 이게 금액이 왜냐하면 우리 보부재산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로또 당첨금은 10몇 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면 사실 재산분할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10년 차 되는 부부였는데 남편이 전문직이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로또를 샀는데 진짜 당첨이 된 거예요. 무려 20억 원. 무려 20억 원. 근데 이 부부는 남편이 전문직이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남편이 이제 20억 원 되니까 와, 나도 한번 좀 명품 시계도 사보고 싶고, 그죠? 20억이나 됐는데 여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안 돼 했는데 남편이 안 되라고 거절을 한 거죠.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해서 산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주식을 사버리고 그 이후에 일절 부인한테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되고 해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된 게 이 로또 당첨금이 그리고 로또 당첨금으로 산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였는데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공동재산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부인은 아니 이게 왜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내가 가사노동도 하고 육아노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모은 거고 내가 남편한테 뭐 생활비를 많이 안 가져가니까 돈이 남아서 산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례가 났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너무 억울할 것 그죠?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로또 당첨금이 수십억 원이 되면서 남편은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다니는데 이 배우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재산분할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핫한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당첨이 되자마자 이혼을 바로 하려고 했던 남편인데 전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럴 경우는 로또 당첨했을 때 그 번호 적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그 번호를 남편한테 알려줬어. 같이 의논을 했어. 사러 가는데 내가 심부름을 갔다 왔어. 로또를 산 그 돈은 내 주머니에서 같이 나간 돈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분할도 재판 사항 중에 하나여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증거가 없으면 그걸 입증하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거 기여하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이 인정하는 거 문자나 뭐 녹음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머리 아프다. 네. 안 해야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모 재벌가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죠. 무려 1조 3,808억 이 재산 분할 금액이었는데요. 와. 어휴. 최대의 규모의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이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혼인 중에 형성된 그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재산 분할의 핵심은 재산 분할의 비율, 즉 기여도입니다.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재산 분할을 어떻게 나누는 게 맞을까요? 일단 전업주부라도 결혼 생활이 2년을 넘어가고 자녀가 있다면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5대5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실 수 있고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재산 분할 비율은 딱 5대5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고 결혼기간, 자녀 유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나 직업, 부양적 요소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이제 판사의 생각이나 기준에 따라서는 재산 분할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기여도라는 게 사실은 되게 그냥 추상적인 거잖아요. 뭐 어떤 숫자로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럼 할 거라면 좀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네.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이게 뭐 말로 해서는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재판은 늘 증거 재판이니까요. 그래서 소득 활동이나 생활비 부담, 가사노동,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뭐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면 이런 부분들, 이런 다양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사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3명의 여자와 불륜을 했고요. 자녀에게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늘 게임에 몰두하고 아내 몰래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했죠. 이 불륜을 알아챈 아내가 추궁을 하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욕설하고 폭행하고, 그래서 아내가 다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하고 전형적으로 나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좋다. 형사고소 취하해주면 내가 이혼해줄게. 그래서 아내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도 협의 없이 그냥 자녀들 친권 양육자 아내로 하고 아빠는 양육비도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이혼을 했어요. 야, 얼마나 싫었으면. 근데 아내는 결혼 전부터 이제 수학 학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제 내가 내 자식 키워 먹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협의 이혼을 했죠. 어느 날 아내의 수학 학원이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나니까요. 원생이 많아지면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이걸 본 남편은 협의 이혼 후 2년이 지나기 딱 하루 전에 재산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와, 딱 하루 전에? 예, 그 기간을 그분은 혹시 알고 있었나요?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딱 하루 전에 했겠죠? 와. 남편은 결혼 기간 중에 아내가 재산을 숨겼고 이 학원 운영에도 내가 재산 기여가 있다라고 하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한 거죠. 미친네. 진짜 쓰레기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남편 역시도 혼인 기간 동안 몰래 주식과 코인에 투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그러면 확인해서 같이 합시다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 아, 근데 불안한데. 제척 기간 2년이 지났으니까 아내는 아내 주장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와.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었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남편의 재산 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는. 안 됐기를. 아니, 근데 아내분께서 수학 학원을 또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워야 되기는 하는데 지분을 주장을 2년이 되기 전에 진짜 약삭빠르게 해가지고 꼭 이런 스토리들은 피해자가 또 피해자가 한 번 더 되더라고요. 어찌됐건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잖아요. 그쵸. 이혼할 당시에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했고 열심히 산 덕분에 증식된 재산을 나눠줄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근데 제가 그 남편이라면 이렇게 주장했을 것 같아요. 당신 수학 학원 차린 저 돈이 어디서 났냐? 내가 뭐 벌어다 준 돈 이거 이체한 내역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약간 좀 나쁘게 생각을 해보면 그쪽을 명분 삼아서 빙고. 정확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야. 그런데 이제 법이 그렇게 나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거 안 되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아내가 직접 재산 분할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대응하면서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제척 기간이 지나도. 아내는 남편에 대한 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요. 남편의 재산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남편의 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기각이 되거나 작게 받을 수 있겠죠. 그 부분들 때문에. 다행이다. 근데 남편의 재산이 더 많게 나오면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재산만 넘겨주게 되는 꼴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 이혼을 진행하면은 폭행이든 뭐 외도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서 뭐 돈도 뭐고 따지지 않고 일단 이혼부터 급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이제 관련 정보를 미리 좀 알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 차, 예금 뭐 이 정도는 다 예상하실 것 같고요. 차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차도 됩니다. 가액으로.
재산 분할은 가액 분할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가 얼마인지, 재판 종결 당시의 시세, 자동차 시세, 다 시세가 나오죠 요즘. 5대5라면은 그 금액을 절반으로 나눠서 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궁금한 게 요즘 이제 취미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뭐 예를 들어 시계 테크 하시는 분도 있고 금 테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림, 그다음에 뭐 골동품, 고가의 수집품들이 또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네. 이것도 재산 분할에 들어갑니까? 당연하죠. 다 들어갑니다. 부부 공동으로 형성된 것들이라면 다 들어갑니다. 요즘은 뭐 와인이나 위스키 그거 모으시는 분들도 예. 그 모아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인 애호가 부부 같은 경우는 이혼할 때 긴 뭐 협의를 거쳐서 이제 모든 와인의 가격을 매겨서 뭐 2천만 원씩 그 금액에 맞춰서 이제 2천만 원 해서 이 와인 너가 가져, 이 와인 내가 가져 이렇게 재산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빚이 있을 때 그것도 분할을 해야 되나요? 그럼요. 결혼 생활 중에 생긴 빚도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중에 산 집에 대출금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죠.